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고급부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이것에 보게 되면 그림이 너무 작죠? 요거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A의 1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하게 되면 이 제목은 A의 1번 셀에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9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제목에 한글이 막 써지다가 갑자기 영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영어는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가 들어간 게 지금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는데 싹 다 이제 대문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키보드 상태를 대문자로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제목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원 코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영어하고 숫자가 같이 이제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오타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이제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명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팀도 한글하고 영어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입력할 때 오타 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속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 영업 A팀이다. 영업 A팀이다. 똑같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영업 C팀이다. 영업 C팀, 영업 C팀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써도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런 데이터 값들, 이런 이제 수치 값들을 이제 입력할 때 중간에 이제 찍혀 있는 이런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우리가 이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셀 서식에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 그대로 똑같이 오타 나지 않게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 우리 셀 서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엑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연도별 농가 인구 변동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해라. 그거죠. 자, 1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 이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꼴이다, 크기다, 밑줄이다 해서 이런 거 이제 변경시키래요. 글꼴은 지금 이곳에서 변경해 주면 되고 글꼴 크기는 이곳에서 변경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줄 집어넣어라 그러면 요 아이콘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중 실선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1번 셀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러 셀들이 이제 한 칸으로 전부 다 이제 합쳐지면서 가운데 맞춤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이제 굴림체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꼴 땅 하고 찍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굴림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굴림체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자 크기요. 글자 크기는 이제 16포인트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크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6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16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밑줄은 이제 이중 시선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밑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중 밑줄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이중 밑줄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제목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목에 그랬습니다. 제목에 이제 문자열 중에서라고 했는데 우리 제목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제목들 중에서 연도별이라는 그 글씨가 있대요. 그 글씨를 한자로 이제 변환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한자로 먼저 변환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연도별하고 요 세 글자니까 우리가 제목이 써져 있는 곳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연도별 요 세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로 이제 변환해 줄 거니까 별이라는 글자 마지막 글자 거기다가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한자 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한자 변환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한자가 요 글자가 이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는 이 글씨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입력 형태를 봤을 때 한자로만 넣어주면 되겠죠. 해서 한자 요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변환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변환이요. 변환 버튼 누르고 닫기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엔터만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도별 해서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A의 3에서 F의 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연도라는 이 제목부터죠.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전체 영역의 이름을 농가 인구 그렇게 이제 정의해라. 이름 정의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 해당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할 때는 지금처럼 이곳에 수식 입력줄이 이곳이죠. 이곳 앞에 보게 되면 A의 3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을 보고 우리가 이름 상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이름 상자에다가 우리가 클릭을 해주고 농가 인구하고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농가 인구다. 이렇게 이제 글씨 다 쓰고 글씨가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그리고 글씨 틀린 게 없으면 그때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해서 이름 정의할 때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름 상자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엔터를 꼭 눌러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한 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때는 우리가 다른 셀을 한번 클릭했다가 해당 영역을 다시 한번 더 범위를 지정 한번 해보세요. 해당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했을 때 내가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서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이곳에 우리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요 이름 관리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지금 방금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오타가 있으면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편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오타 난 거 여기서 이제 수정해주면 되겠죠.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이름 관리자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그냥 닫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수식에 우리 이름 관리자 이곳에서 우리가 변경을 편집을 해주면 되더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름 정의까지 끝났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A4번 그랬습니다. A3, 4번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3, 4번이요. B의 3, 4번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3번부터 E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F의 3, 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이렇게 4개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그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눌러야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주고 세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해주고 네 번째 영역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던 거 그거 이제 손 띄면 돼요. 그렇게 해서 4개 영역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여러 칸으로 되어 있던 게 한 칸으로 그렇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C의 4번부터 E의 4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C의 4번부터 E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해주고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할 때는 지금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 요 세 개 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굵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색은 이제 표준색 노랑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중에서 이제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요.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뒤에 5번에서 2의 14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뒤에 5번이다 그러면 뒤에 5번 셀이 구성비 첫 번째 데이터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의 14번이다 그럼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요. 이만큼의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중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걸 이제 이용을 해서 숫자 뒤에다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숫자들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해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우리 5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14번까지 싹 다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그때 이제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형식이다 해서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라는데 표시의 예를 보니까 만약에 지금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이 12.9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면 그때 12.9%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원래 써져 있던 그 값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는 요 기호만 붙여주면 되는데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그렇게 이제 표시에 예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형식에다가 0.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퍼센트 기호를 붙여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퍼센트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의 예처럼 원래 써져 있던 그 값 뒤에 이렇게 이제 퍼센트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면 우리 A3에서 우리 F1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A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연도가 들어있는 이 셀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는 테두리 스타일은 모든 테두리로 그렇게 적용을 시키래요. 그때 테두리 색이요. 테두리 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그렇게 지정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테두리 색을 변경하는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도구모음 중에 요 도구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테두리 그거 이제 적용시켜주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테두리 색도 이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해당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주면 되죠.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거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요 탭이요. 테두리라는 탭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테두리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 그 순서가 선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어디다가 적용을 시킬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실선이다 뭐다 그런 말이 안 나왔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실선으로 그냥 해주면 돼요. 이곳에 그냥 기본값으로 실선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테두리 색만 표준색 녹색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색 중에서 녹색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든 테두리를 다 적용을 시킬 건데 지금 이곳에 미리 설정해 봤을 때 모든 테두리가 없어요.
모든 테두리라는 그 아이콘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윤곽선하고 안쪽하고 둘 다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윤곽선에서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테두리가 다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테두리가 표준색 녹색으로 모든 테두리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요거 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때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표에서 품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품명이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품명이 트로 이제 끝나거나 트로 이제 끝나는 거 찾으래요. 트로 끝나는 게 지금 하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네트에서 집네트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매입량이요. 매입량, 그러면 매입량은 우리 이제 디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매입량이 13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품명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매입량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보니까 끝나거나 그렇게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이 모든 필드를 전부 다 이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중에서 품명이다, 매입량이다, 매출 2 이렇게 이제 세 개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 조건은 A의 14번부터 G의 16번 그 영역대에다가 이제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A의 14번이다 그럼 여기 있고요. 우리 G의 16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품명이랑 우리 매입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개 열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곳에 입력을 하든 이곳에 입력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든 상관이 없죠. 이 영역 안에다가 그냥 알맞게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 곳에나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 게 품명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매입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죠. 해서 품명이다 매입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로 끝나는 거 그거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글씨를 다 대신해 주는 게 우리 별표가 있으니까 별표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트로 끝나는 데이터를 찾아줄 것 같은데 트로 끝나는 그 품명만 추출되는 게 아니라 트라는 글자가 포함된 모든 품명이 싹 다 이제 추출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품명에 대한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품명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싹 다 이제 추출을 해요. 추출한 다음에 그게 이제 트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전부 다 이제 써줘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라이트라는 이제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RIGHT하고 우리가 라이트라고 쓴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몇 글자를 꺼내와라. 우리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트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true하고 떴는데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조건식을 이제 맞게 썼냐 안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량은 13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러면 매입량에 이제 찾아가서 크거나 같다 1300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것도 틀린 거죠. 왜? 지금처럼 이 품명에 대한 이 조건과 그리고 우리 매입량에 대한 이 조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쓰게 되면 이거는 AND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화 조건으로 쓸 거니까 요 크거나 같다 1300 요거를 우리가 그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줘야 이게 이제 오화 조건이요.
그때 이제 품명에다가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서 이 품명 B의 4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t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별표하고 t로 써도 되겠지? 그거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쓰면은 왠지 t로 끝나는 그 품명만 추출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t가 포함된 모든 품명이 전부 다 이제 추출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등호로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을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함수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했을 때는 이 제목은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제목이랑 서로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함수식으로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품명하고 매입량하고 매출 요 세 개만 이제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제목을 미리 써야 되겠죠. 그때 이제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18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의 18번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 이제 제목을 미리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품명이다. 그 다음에 매입 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이익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썼으면 이 세 개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제목과 내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제목이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때 품명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들어있을 때 중간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매입량의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매출이익의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다면 그거랑 이제 똑같이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할 거 다 해줬죠. 준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데이터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이 데이터나 메뉴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정렬 및 필터해 보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고급에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결과를 동일한 시트 이제 A의 18번 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이 데이터 범위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을 이제 미리 써놨으니까 요 제목 쓴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할 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지금 얘네들을 봤을 때는 이제 품명을 봤을 때 true 이제 끝나는 거 그거 이제 데이터 쭉쭉쭉 나왔고요. 그때 매입량을 보면 전부 다 이제 1300 이상이 아닌데도 나왔어요. 왜? 오화 조건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주앙하고 그렇게 이제 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true 끝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매입량이 13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을 작성할 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써야 오화 조건이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지금처럼 수식이 됐든 함수식이 됐든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는 그 위에 있는 그 제목은 우리 필드명과 다른 그 제목으로 우리가 써야 되더라.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조건이라고 우리가 쓰자고요. 그 두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 중에 조금 이제 어려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건식 쓰는 거예요. 요걸 써야 되나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